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메갈로이어스의 정현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제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됐고, 이 강의는 A테마, 민법 핵심 정리, 그리고 올해는 이제 CBT 연습을 매일 좀 해보자 라는 것도 이제 제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년 해오던 강의고, 올해가 7년 차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A테마라는 이름을 쓴 지 7년 차인 것 같고, 그전에도 A테마 이름을 안 썼는데 2016년, 17년에도 약간 여름에 이 모태가 된 강의가 있었는데, 이 강의의 취지는 A테마라는 제목이 이제 A급 주제를 확실히 다루겠다라는 내용이긴 했는데, 사실 뭐 A급 주제만 정리하면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B급 주제 정도까지 뭐 안 중요한 것도 시험에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누가 봐도 좀 아주 중요한 거하고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전체 재산법을 다 다루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고, 이 강의가 특징을 좀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강의를 1년에 1200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 거야. 1200시간이면 365로 나눠도 하루에 그냥 4시간씩 한다는 소리잖아요. 3, 4시간씩 한다는 소리인데, 그 많은 강의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강의는 재학생들의 베이직, 입학생들의 베이직 강의하고 또 수험생들의 선사기 강의이긴 한데, 그 외의 강의 중에 좀 제일 애정이 많이 가는 강의예요. 실제로 뭐 다른 강의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실제로 애정이 많이 가는 이유가 효과를 봤다는 말을 많이 듣는 강의예요. 아마 그 이유는 제가 이게 딱 중간이잖아요. 1학년이라고 치면은 1학기를 보내고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 이제 2학기는 좀 잘해야겠다. 내가 선행을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고, 뭐 선행을 또 어떤 분들은 선행을 하는지 모르고 입학한 사람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서 몰랐다. 뭐 이래가지고 그냥 입학을 했더니 제가 기억나는 로스쿨생이 이제 의대 가려다가 이제 그 뭡니까 오면서, 의대는 그냥 사실 입학하고 열심히 해도 되는데 로스쿨은 입학하기 전에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왔다가 이제 그 친구 이제 구제해 준 게 A테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학기를 뭐 개판 쳤는데 여름에 아주 여러분에게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강의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2학년일 수도 있고 뭐 1학년일 수도 있는데 1학년 여름 혹은 2학년 여름에 이 강의를 들은 게 아마 강력하게 실력이 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테마 강의의 방식에 있는 게, 이게 이제 수험생들용 선사기 강의, 민법 강의도 20회 정도고 얘도 20회 정도죠. 회차가 같은데 그럼 뭐가 다르냐? 선사기 강의는 1년 안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든 유형을 잘 보기 위한 이제 코어가 되는 핵심 내용들을 빠짐없이 전부 정리해 주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선택형도 그 강의만 들어도 대비가 돼요. 실제로 정말 많은 수험생들, 합격생들이 선택형 문제집을 거의 안 풀고 이제 그 강의를 한 3번 들어가지고 선택형 뭐 다 맞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물론 사람마다 뭐 스타일이나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선사기 강의는 제가 모든 유형을 변호사 시험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때 총정리해주는 강의다 보니까 뭐 3학년 올라갈 때 듣거나 3학년 돼서 듣는 게 적절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의는 회차가 같은데 사실 그 선사기 강의보다 다루는 내용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선택형에 나와서 선택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어떤 지식적인 판례는 언급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지금 1, 2학년 입장에서는 나중에 기본이 쌓인 다음에 이제 좀 늦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선사기 강의에 비해서는 빠지는 게 많아요. 빠지는 게 많다 그러면 또 뭐 안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우선인지를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민법이라는 과목을 잘하려고 온 거잖아요. 민법이라는 과목을 잘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주제의식과 가장 맞닿는 강의가 A테마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강의는 여러분이 중요한 내용,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 많아요. 민법에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들 중에 오류가 없는지를 그냥 모조리 점검하겠다는 강의예요. 그래서 경험을 해보시면 많이 느끼겠지만, 뭐 판례를 좀 몇 개 더 외웠어야 된다는 아쉬움보다는,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봤을 때 판례 몇 개 좀 더 외울 걸, 뭐 그런 아쉬움도 있을 수 있지만, 좀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확실히 이해를 하고 볼 걸, 시험 보고 나서도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경우가 많죠. 과목 특성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변호사 시험 수험생들, 뭐 시험이 한 반년 남은 사람들의, 그 사람이 로3이든 NC생이든 모두의 공통점은 시간이 없다는 건데, 시간이 없으면 빨리 봐야겠죠. 그러니까 민법 1회독을
가을 정도 되면은 한 1주에서 2주 정도 일회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뭐 4-5일에 한번 봐야 되고 뭐 시험 전날도 봐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을 어차피 하셔야 돼요. 뭐 싫어도 겁나죠, 지금 들으면. 근데 하기는 해야 될 거거든요, 어차피. 그럼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2주일 안에 이걸 넘기려면 넘어가다가 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년 사이에 쌓였던 어떤 오류 같은 게 그때 나를 건드리거나 괴롭히거나 나를 망설이게 만든다면 회독에 멈춤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밀림이 생기는 거고 다른 과목에 영향을 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민사법, 민법부터 공부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의 강의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강의에는 제가 뭐 준비가 돼 있으니 뭐 쉬는 시간에도 나와서 아주 의욕적으로 질문하시고 본인이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잘 하셔서 전범위에 대해서 그걸 좀 하시고 그걸 또 실제로 CBT 사례 연습을 매일 하면서 이제 그거에 관한 설명을 이따가 뭐 3교시에 좀 드리도록 할 텐데 또 점검하는 계기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에서 유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 강의에서 유의할 점은 저는 하나를 얘기하자고 한다면 수업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지사항 글을 올려놨어요. 오늘 뭐 등록하신 분들도 계신데 미리 좀 등록을 어제까지 하셨으면 어제 이제 문자가 나가면서 이제 링크를 해놨어요. 여기 좀 공직을 좀 안 읽어보신 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읽어보시고요. 거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수업에 집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강에 지금 100명 넘게 오셨거든요. 100명 넘게 오신 이유가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고 코로나 때 좀 이렇게 현장이 줄다가 인강이 많이 늘어나다가 이제 좀 현장에 와서 좀 듣는 게 제 강의는 좀 현장에 와서 듣는 게 좋다는 이야기들도 좀 있어서 인강 듣는 분들을 위한 얘기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집중하려고 좀 왔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저도 현강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배신자인 게 저는 현강을 못 들었어요. 현강을 못 듣고 인강을 많이 들었는데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강의하는 거 보면 약하진 않겠죠. 근데 졸음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강의가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듣고 나면 계속 졸게 되고 이러니까 힘들어가지고 뭐 꼭 현강 들어야 되는 건 들었지만 이제 주로 이제 인강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컨디션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듣는 분들은 뭐 존다고 뭐 잡아내고 그러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뭐 잡고 이러진 않는데 여러분이 잠깐 졸면 판례 막 10개 지나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졸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그러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멀리서 다니시는 분들 좀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수면도 좀 충분하게 사이사이에 하시고 만약에 졸게 되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졸지 않아도 뭐 자기가 집중력이 흩어지거나 잠깐 진짜 너무 중요한 전화가 와서 뭐 잠깐 나갔다 왔다. 근데 그걸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왜냐면 그때 중요한 게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는 복습 강의를 또 제공하는 게 있고 인강도 뭐 2배소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수업을 놓치지 않도록. 근데 그거는 이제 놓쳤을 때 보완하는 거고 웬만하면 빠지지 말고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 복습이긴 하죠. 자, 이제 복습이라고 하는 거는 예습도 해야 되냐는 좀 고민이 있을 텐데 그 글에도 있는데요. 예습은 도저히 이 수업에 이렇게 딱 판정하시면 돼요. 라이브로 지금 현장에서 들으면서 이 수업에 내가 70%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죠. 들었던 건데 까먹었다. 이것도 그나마 괜찮은데 왜냐하면 또 보면 되니까. 근데 한 70%, 60% 이상이 무슨 소리지? 이 정도면은 사실 다른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예습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아니면 뭐 한 50% 정도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습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진도표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조문과 중요한 판례를 한 번만 읽고 오는 정도. 예습을 한다고 해도 예습을 길게 하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머지는 어쩔 수 없어요. 현장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본인이 예습을 완벽하게 와서 현장에서 완벽하게 적응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복습 몇 시간 하실 건가요? 저는 그냥 4시간 정도 제시해 봅니다. 수업이 4시간이 조금 안 되는데 순공 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순공 시간으로 4시간 정도 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정도 수업을 듣고 1학년일 수도 있고 2학년일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4시간 동안 복습을 하면 와 간신히 다 봤네, 아예 좀 덜 봤네 하는 수준이 되면 복습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거는 열심히 하라는 잔소리일 수도 있는데 4시간을 봤는데 반밖에 못 봤어요. 그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리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해도 그날 하루치 진도를 4시간 내에 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고 그런 기준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 진도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는 거예요. 앞으로 갈 길도 많고 하기 때문에
4시간에서 뭐 더 봐 나는 좀 부족하니까 5시간 보겠다. 뭐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 만약에 4시간을 봤는데 내가 이거를 복습을 절반밖에 못 했다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질문이 뭐 이런 거겠죠. 수업에서 다룬 것만 복습할까요? 아니면은 주변을 다 볼까요? 이거에 대한 답도 4시간에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일반적인 1학년이라면은 수업에서 다룬 것만 복습해도 4시간 다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거는 내 기억에 내가 선행을 뭐 제 걸 들었든 누구 걸 들었든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한 것 같은데 정변이 수업을 안 했는데